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온 이 마당에 사람들이 흔들릴 거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고 역시 민족의 지도자 김정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는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을 화형시키는 일이 벌어졌을 때 광화문을 막는 게 아니라 10월 9일날 한글날 광화문에 차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위협 비행과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 군 통수권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2198조 1000억 원입니다. 이걸 1인당 한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1억 927만 원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600조입니다. 가계부채가 1인당 8천만, 한 가구당 8천만 원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한 가구당 빚을 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주식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요새 뭐 테슬라, BTS 그 주식들이 엄청나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을 마구마구 사재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확신을 못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신용대출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어려웠던 분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가 만 15세부터 24세까지 청년들의 자살률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뛰었습니다. 청년 자살률이. 자기네들은 라임이다, 옵티머스다,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해먹고 태양광 사업을 이용해서 주변들 사람들끼리 나눠먹고 그들끼리의 공정과 그들끼리의 평등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룹에 끼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한도 끝도 없는 차가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투쟁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번이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최대 격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 그에 맞춰서 유승민, 김무성이 다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등판을 하면 결국은 문재인 퇴진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나올 것이며 반문재인 깃발을 들고 나올 것이며 탄핵 무효는 밟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합칠 겁니다.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그들과 결탁할 것이며 새로 생긴 정당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탄핵 무효를 외치다 선거 때 되면 반문연대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도 보였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의 강을 건너면 다 망합니다. 보수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선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나가버립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들에 대해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투표율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서로의 사사로운 또는 말다툼으로 시작된 그런 멀어짐 이런 것들은 조금 접으시고
당에서도 최선을 정말 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 사정상 가야 할 길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한 번만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